당장 구급차 불러. 기찬의 절규가 YL그룹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 흘리는 제인을 품에 안고 있는 기찬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제인아, 정신 차려. 제인아. 기찬이 제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간절히 불렀습니다. 제인이 의식을 잃기 직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찬 씨, 미안해요. 그 순간 기찬의 마음속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칼에 찔린 제인을 보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인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리고 기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난 74화에서 제인이 기찬을 구하려다 칼에 찔리며 끝났는데요. 다음 주 75화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5화 예측 리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제인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때? 주치의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칼이 급소를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좀 심해서. 간호사의 대답에 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기찬의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제인이 기찬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기찬이 제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인 씨, 왜 기찬을 구한 거예요? 도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사의 말에 기찬이 크게 안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찬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요. 의사의 당부에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기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해줬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인의 병실. 제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인아, 깨어났구나. 병실 문이 열리며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기찬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기찬 씨,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인이 연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제인은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찬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찬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널 칼로 찌르려 했어. 내가 날 구해줬고. 기찬이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제인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인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기찬 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바보야. 내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어? 기찬이 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인의 대답에 기찬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제인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기찬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기찬의 말에 제인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찬 씨. 이제 기찬 씨만 무사하시면 돼요. 제인이 기찬을 위로했습니다. 제인이 속으로는 계획대로 기찬이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집. 노숙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가 어떻게 됐을까? 노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노숙자는 제인이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때 김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숙자가 김한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김한아, 너 괜찮아? 노숙자가 김한의 머리에 감긴 붕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김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그런데 머리가 좀 이상해. 김한의 말에 노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기억이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 사고 전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김한의 대답에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한아,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전 일들이. 기만이 머리를 짚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노숙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기만이 왜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형이 이상한 것 같다. 노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YL그룹 사무실. 유경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숙자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유경아, 너 여기 있었구나. 유경이 노숙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기만이가 많이 다쳤어. 노숙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숙자가 유경에게 다가가더니 유경의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너도 우리 기만이랑 똑같이 머리에도 붕대 감게 해주려고 그런다. 노숙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유경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기만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때문이야. 노숙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경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 기만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노숙자의 말에 유경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관련 없긴 뭐가 관련 없어. 내가 우리 기만이 버려서 그런 거지. 노숙자가 계속 유경을 탓했습니다. 유경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내가 우리 기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노숙자가 계속 유경을 몰아세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회사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유경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조용한 카페에서 오성과 미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성이 미란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 일로 많이 고민되시죠? 오성의 말에 미란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승우가 진실을 알고 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만해요.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오성이 미란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승우 아버지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오성을 바라봤습니다. 오성아, 너도 눈치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오성이 미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승우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보니 우리가 함께했던 그때와 맞아떨어져. 미란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오성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승우 아버지일까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미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인 거네요. 오성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오성아. 그때 말하지 못해서. 미란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했으니까. 오성이 미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승우한테 언제 말할 건가요? 아직은. 승우가 너무 혼란스러워해서. 미란이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제인 씨한테도 말해야 하고. 그게 가장 걱정돼. 제인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란이 걱정했습니다. 일단 승우가 안정되면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오성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성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미란이 오성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병원 복도. 도윤이 제인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찬과 마주쳤습니다. 기찬 씨. 도윤이 기찬을 부르며 멈춰 섰습니다. 도윤 씨. 제인이 보러 오신 거죠? 기찬이 도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안부 확인차.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제 제가 제인이를 돌볼게요. 기찬이 선을 그었습니다. 제인 씨가 원한다면야. 도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제인이는 제 아내입니다.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유산까지 겪었는데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기찬의 말에 도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인 씨의 의견도 중요하죠.
도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인 씨께 물어보세요. 도윤이 기찬을 지나쳐 병실로 향했습니다. 기찬이 도윤의 뒷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봤습니다. 제인의 병실. 제인의 병실에 기찬과 도윤이 함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인이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도윤 씨, 병문안 고마워요. 제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기찬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제인이가 충분히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기찬이 도윤에게 나가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도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요. 제인이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윤 씨, 잠깐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제인아, 무슨 말인데 나한테는 못하는 거야? 기찬 씨,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제인의 부탁에 기찬이 망설였습니다. 5분만요. 제인이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찬이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자 제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앞으로 조심해서 오세요. 왜요? 기찬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인의 말에 도윤이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분간은 네, 연락도 조심해서 하고요. 제인이 당부했습니다. 제인 씨, 정말 괜찮으세요? 기찬과 계속 지내시는 거. 도윤의 걱정에 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인의 자신감에 도윤이 안도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도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찬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 씨,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기찬이 추궁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빠른 회복 기원한다는. 도윤이 대충 넘어갔습니다. 정말이요? 기찬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도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찬이 병실로 들어가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무슨 얘기했어? 별거 아니에요. 몸조리 잘하라고.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뭔가 수상한데. 기찬이 의심했습니다. 기찬 씨,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인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질투라니. 그런 건 아니고.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귀여워요. 제인이 웃으며 기찬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의 장난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칠 후 제인의 회복이 진행되면서 제인이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잠시 회사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제인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찬이 완전히 내 편이 된 것 같긴 한데. 제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세리만 제거하면 완벽해. 제인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YL그룹 회장실. 세리가 회장실에서 기찬의 비서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회장님이 당신의 이런 모습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세리가 비서를 협박했습니다. 비서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세리 씨, 현실 파악 좀 하세요. 회장님께서 이미 당신과는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세리가 분노했습니다. 제인 씨가 회장님을 구해준 일로 회장님 마음이 완전히 제인 씨에게로 갔어요. 비서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기찬 오빠가 제인을 사랑할 리 없다고. 세리 씨, 그만 좀 하세요. 보기 민망해요. 비서가 세리를 피해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아? 세리가 비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이러시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비서가 세리의 손을 뿌리치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세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제인.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설 자리는 없어. 세리의 눈에 아기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제거해야겠어. 세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일이 틀어졌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인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은 2배로 줄 테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세리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독살 시도.
세리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이 병실이 어디지? 세리가 병원 안내판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세리는 간호사로 변장하고 제인의 수액에 독성 물질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겠어. 세리의 눈에 사리가 번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제인이 세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리, 왜 간호사? 안녕하세요, 환자분. 수액 교체하러 왔어요. 세리가 가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이 세리의 정체를 알아챘지만 일단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세리가 제인의 수액 라인에 접근했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인이 세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제인이 갑자기 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님,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제인의 말에 세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세리가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인이 세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세리가 초조해하며 다시 수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아, 내가 왔어. 기찬이 들어오자 세리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간호사님이 계시네요. 기찬이 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수액 교체하러 왔어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찬이 세리를 자세히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기찬의 말에 세리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세리가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씨, 어디 가세요? 제인의 말에 세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리? 정말 세리야? 기찬이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 세리가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찬이 세리의 간호사 모자를 벗겼습니다. 정말 세리네. 왜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어? 기찬이 의아해했습니다. 세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 씨,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제인이 세리의 손에 든 주사기를 가리켰습니다. 세리가 주사기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들켰습니다. 이건. 세리가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찬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세리, 설마 제인이한테 뭘 하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오해? 그럼 왜 간호사로 변장해서 주사기를 들고 있어? 기찬의 추궁에 세리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제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인아, 세리 씨가 저를 해치려고 한 것 같아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세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세리, 정말 그런 거야? 기찬의 질문에 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찬 오빠, 저는. 대답해. 정말 제인이를 해치려고 한 거야? 기찬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세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맞아. 세리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제인이 없으면 오빠가 다시 저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 세리의 고백에 기찬이 경악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기찬이 세리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제발 저를 이해해주세요. 세리가 기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이해해? 기찬이 세리를 뿌리쳤습니다. 제인이 기찬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찬 씨,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하겠습니다. 기찬의 신고에 세리가 절망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제발. 세리가 기찬에게 매달렸지만 기찬은 냉정했습니다. 세리,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몇 분 후 경찰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세리를 체포했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세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빠. 세리가 기찬을 부르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더 이상 세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제인과 기찬만 남았습니다. 제인아, 정말 미안해. 기찬이 제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제인이 기찬을 위로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기찬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찬 씨 탓이 아니에요. 제인이 기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네. 제인의 말에 기찬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고마워. 내가 세리 때문에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이제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완벽하게 계획이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 세리가 조사실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병원에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세리가 침묵했습니다.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경찰의 계속된 질문에도 세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네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인, 내가 이겼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세리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어 기찬의 집. 기찬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리가 제인이를 해치려고 했다고. 기만이 놀랐습니다. 그래. 간호사로 변장해서 독을 주입하려고 했어. 기찬의 설명에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세리가 그런 일을. 나라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노숙자만 예상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노숙자의 말에 기찬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예상하셨어요? 세리가 수상하긴 했거든. 제인이 다친 날도 그렇고. 노숙자의 말에 기찬이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지. 노숙자가 기찬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제인이는 괜찮대? 기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세리가 실행하기 전에 잡혔어. 기찬의 대답에 가족들이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나라가 말했습니다. 기찬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세리의 본성을 전혀 몰랐으니까. 기찬아, 자책하지 마. 누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겠어. 노숙자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제인이와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기만의 말에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제인이한테 너무 미안해. 그날 밤 세리의 변호사 면담. 세리가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도 명확해서. 변호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세리가 변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인이가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세리의 말에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인이는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인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 세리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있어요. 제인이가 완벽하게 연기할 수는 없거든요. 세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밤이 되어 기찬의 집.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세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기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는 거야. 나라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제인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지. 노숙자가 안도했습니다. 이때 기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기찬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세리가 뭐라고요? 기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인이가 기억상실 연기를 한다고요? 기찬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찬이 화를 냈습니다. 제인이가 왜 그런 연기를 해요? 기찬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였어? 노숙자가 물었습니다. 세리 변호사였어. 세리가 제인이 기억상실이 가짜라고 주장한대.
기찬의 설명에 노숙자가 순간 놀랐습니다. 사실 노숙자는 제인이 기억상실 연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노숙자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죠? 기찬이 노숙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안 믿지. 노숙자가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세리가 자기 죄를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기만이 분석했습니다. 맞아. 세리가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을. 기찬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인의 병실. 제인이 혼자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 부인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 뉴스를 본 제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세리는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어. 제인이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찬이었습니다. 제인아, 뉴스 봤어? 네, 봤어요. 충격이에요. 제인이 연기했습니다. 세리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기찬이 분노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제인이 모르는 척했습니다. 내가 기억상실 연기를 한다고. 기찬의 말에 제인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인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말도 안 된다고. 기찬이 제인을 믿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찬 씨,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인이 불안한 척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널 왜 의심해? 기찬이 제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고마워요. 기찬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제인이 안도했습니다. 제인아, 절대 그런 거짓말에 신경 쓰지 마. 기찬이 제인을 위로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제인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리.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지만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제인이 자신만만했습니다. 깊은 밤, 승우의 방. 승우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아니, 엄마. 저예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야, 괜찮아?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인이한테 이 사실을 언제 말할까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미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제인이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사실이잖아요. 승우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제인이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승우가 동의했습니다. 승우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진실을 숨겨서. 미란이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승우가 미란을 위로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찰서 유치장. 세리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인, 내가 이겼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리의 눈에 복수심이 번졌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의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내겠어. 세리가 이를 갈았습니다. 노숙자. 그 사람은 분명히 진실을 알고 있어. 세리가 마지막 희망을 노숙자에게 걸었습니다. 새벽 2시 제인의 병실. 제인이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어. 제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기차는 완전히 내 편이 되었고 세리는 감옥에 갔어. 제인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와 은호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야. 제인이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우의 비밀도 언젠가는 알아내겠어. 제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 완전한 복수를 완성하려는 제인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새벽 3시 기찬의 집. 노숙자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말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지? 노숙자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인이가 정말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말하면 노숙자가 망설였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한희는 왜 계단에서 떨어진 걸까? 노숙자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노숙자는 세리가 기만을 밀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노숙자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4시 유경의 집. 유경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노숙자가 자신을 탓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김한 씨 사고와 관련이 있나? 그때 자영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유경아, 잠 못 자니? 자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김한 씨 사고 때 뭔가 본 거 있어요? 유경의 질문에 자영이 순간 경직했습니다. 자영은 세리가 김한을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뜨린 것을 정확히 목격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끔찍한 장면을 봤던 충격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자영이 당황했습니다. 노숙자 어머니가 저 때문에 김한 씨가 다쳤다고 하셔서. 유경의 말에 자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경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자영이 유경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도 아들 걱정해 그러시는 거야. 자영이 유경을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세리에 대한 두려움과 김한을 밀었다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면서 75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클라이맥스 정리. 과연 제인의 완벽한 승리는 계속될 것인가요? 세리의 마지막 발악으로 제인의 비밀이 드러날 것인가요? 그리고 승우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면서 YL그룹에는 또 어떤 파란이 일어날까요? 노숙자는 제인의 기억상실 연기를 알고 있지만 계속 침묵할 것인가요? 자영은 언제까지 김한 사고의 진실을 숨기고 있을 것인가요? 75화는 제인의 압도적인 승리와 세리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새로운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긴장감 넘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75화는 어떠셨나요? 정말 스릴 넘치는 에피소드였네요. 특히 세리가 간호사로 변장해서 제인을 독살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정말 긴박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비서를 협박하던 세리가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 반전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이 기찬을 구해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기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정말 치밀했어요. 왜 날 구했어? 라고 물어보는 기찬의 모습에서 완전히 제인에게 빠진 게 느껴졌죠. 오성이 미란에게 강승우 생부가 누구냐? 고 직격탄을 날리는 장면도 충격적이었어요. 승우가 제인의 친오빠가 아니라 이복 형제였다니. 이 비밀이 밝혀지면 YL그룹이 또 한 번 뒤집어질 것 같아요. 노숙자가 유경의 머리를 잡으면서 너도 김한이랑 똑같이 머리에 붕대. 감기해줄라고. 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노숙자가 김한 사고를 유경 탓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죠. 김한이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것도 세리에게는 호재가 될 뻔했는데 결국 현행범으로 잡혀서 소용없게 되었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인이 유산한 상황에서도 기찬을 구해주면서 기찬 씨를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라고 도윤에게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제인의 치밀한 계산과 차가운 복수심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세리가 마지막에 제인이가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변호사에게 말하는 장면도 긴장됐어요. 과연 세리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숙자만 혼자 제인의 기억상실 연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답답하면서도 흥미로워요. 자영이 김한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지만 치매와 공포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여왕의 집.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75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